금용사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생활 예절, 또 다도 예절, 또 사찰 예절 이렇게 해서 예절에 관해서 오늘은 조금 시험도 하고 한 5분간 제가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범종사 어린이 법회에 참가하신 범종사 어린이들, 우리 어른 도사님들, 집사님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장에서 이렇게 이런 법회 하기에는 가끔씩 있나요? 없습니까? 오늘 처음이에요? 대답을 하셔야지. 오늘 처음입니까? 네. 네. 절 하기는 다 쉽죠. 우리가 이제 합장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찰에서 합장들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사선스님, 우리 보살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합장 제대로 하고 계시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조디. 혹시 가운데 손가락을 돌렸다든가 또는 가슴에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다든가, 아이들, 우리 지도법사 스님 어디로 갔어요? 아이들 합장하는 거, 또 우리 거사님들하고 다 합장하는 거, 등 앉아서 합장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요즘 생활 자식이 아니고 다 의자에 앉다 보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합장하는 건 엄청 쉽지 않아요. 스님 한번 둘러가주세요. 네. 자, 우선 이 다리가 땅에, 양쪽 무릎이 땅에 딱 닿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몸이 편안해야 우리 몸에 순환도 잘 됩니다. 근데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하면은 몸이 순환도 안 되고 다리에 지가 난다든가 또 열이 막 위로 솟구친다든가 이런 증세가 막 나타나요. 자, 합장은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연꽃 봉오리처럼 이렇게 벌린다든가 또 손가락을 하다 보면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또 벌려진다든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모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연봉오리처럼 될 수도 있어요. 긴장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손에 이제 더 긴장을 하면은 손에 땀이 더 바닥바닥 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슴에서 딱 모으게. 턱과 손을 또 너무 멀리 하거나 가까이 하시면 가슴에 딱 이렇게 모아주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지금 공부사 해주스님, 명사 성사 스님이 아주 정말 우리를 정말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합장하는 거, 절하는 자세, 담대하는 거. 어릴 쉽지 않죠. 우리 지금 다리가 이제 저리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가슴에 딱 모아서 절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담배를 하실 때도 항상 가슴에 모으고 손과 같이 몸과 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구부리는 자세도 이렇게 몸만 내린다는 사람, 또 목은 뻣뻣하게 하고 또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내린다든가 이런 게 여러 또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장을 이렇게 하시고 몸과 목과 허리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셔요. 이렇게 하는 절이 또 몸만 이렇게 빼면 안 돼요. 몸만 숙인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 몸 자체를 숙인다는 자세로 이렇게 몸하고 허리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가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가셔야 담대한 자세가 좀 잘 되십니다. 자, 앉아있을 때는 허리를 쭉 펴셔야 돼요. 허리 척추를 허리를 약간 엉덩이를 보여서 앉으시면 좋아요. 세 번째 앉아계시면 두 번째 앉아계시면 잘 앉으셨나요? 허리를 살짝 엉덩이에다가 방석을 살짝 보아서 앉으시면은 앉아있는 자세가 편안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그렇게 해서 좀 앉아주시면은 다리에 지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조금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에서 절 하는데 다 일어나와 보세요. 합장해서 담대하는 자세. 자, 다리 양쪽 발을 모으고, 선생님 어떻게 좀 가르쳐드리세요. 양쪽 발을 모읍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내리면서 오른손 먼저 몸과 같이 내리시면서 왼손 내리시고, 자, 배와 무릎을 딱 대깁니다. 자, 완전히, 그렇지. 저기, 저분 좀 해결해 보세요. 자, 이제까지 금융사 법당에 오셔서 절하는 거, 우리 스님 일로 와서 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엉덩이를 걸면 안 돼요. 네. 네네. 이쪽을 보고 해야 이 자세를, 그쪽을 보고 있어요. 자, 스님 절하는 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배와 다리가 대퇴부가 붙고 엉덩이가 뒤에 엉덩이까지 완전히 붙어야 돼요. 뒷다리. 뒷 엉덩이하고 뒷다리하고 완전히 붙어야 되고 배와 엉덩이가 완전히 붙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절에 대해서 막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절을 잘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절에 오는 데 있어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연구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강경하시는, 경을 독송하시는 분, 또 참선 수행하시는 분, 여러 측면, 수행을 하시면서 실행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하는 자세는 바로 사찰에서 말하는 행선이 되겠습니다. 좌선,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좌선도 선이지만은 절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우리가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절은 몸은 절하고 있고 마음은 회사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는 가정에 가 있어도 안 돼요. 항상 절하면서 내 손과 내 손이 마주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면서 절을 하고 있다.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꼭 집중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바깥에서 훌쩍훌쩍 빨리 절에 가야지 하면서 절에 오셔서 법당에 오시면 뭐부터 합니까? 촛불 켜고 향을 하나 피우고 절하죠. 그거는 바깥에서 헐떡이는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최초의 작업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빨리 예를 올려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수행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행선의 첫 번째 걸음걸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절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한번 저기서부터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오늘 이 날도 좋고 참 봄바람이 살살 부는데 법룡사에 달려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왔습니다. 그죠? 일념으로 왔어. 이제 우리가 다 3배 내지 뭐 108배 하신 분도 있고 절을 많이 하셨는데 사찰의 예절법은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절하는 자세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명원재단 수석연구원이신 이상순 선생님을 모시고 또 그분은 동국불교대학원 불교문화 콘텐츠 학과의 석사도 마치셨고 그 다음에 운영국 예절학교에 또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자격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절에 관해서는 이분한테 그냥 다 맡기셔도 괜찮을 법합니다. 그분은 우리 이제 이상순 선생님과 또 보조하시는 백은경 선생님과 신창순 보살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예절에 대해서 자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하면 친구와 친구를 만나면 예전에 다 절했습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스님들끼리 만나면 다 절합니다. 그게 우리 생활법이거든요. 또 우리는 어르신한테 가면은 꼭 삼매를 올립니다. 동기간에 만나서 우리는 절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문화가 우리는 요즘은 그냥 악수하고, 악수하고 반갑게 안아주고 이런 문화로 이제 바뀌었는데 오늘은 우리 예절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아이들 자식들 시집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며느리가 다 와가지고 내한테 저를 어찌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요. 보는 거지 뭐 더쑥더쑥 절망한 데가 또 절망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망하는 자세를 보면은 우리 집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죠? 그래서 오늘 예절에 대해서 충분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예절을 갖고 절을 하나 또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나중에 아마 시연 내시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실 이상순 선생님께 큰 박수로 한번 제가 강의를, 예절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좀 한 1년 정도 제가 강의를 손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가지고 머릿속이 지금 하얗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이어나가야 될지. 제가 하다가 잘 못하고 말에 연결이 잘 안 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강의할 것은요, 지금 사찰에서의 예절을 스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제가 할 것은 우리 방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婚礼라든지 상례라든지 무도를 찾아뵀을 때 인사하는 법, 그래서 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시연을 같이 해보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이렇게 와서 하는 동안 같이 해보는 것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떨려요. 그래서 예절은 보통 우리가 예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절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서 예절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지켜야 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켜지는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많은 병폐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전통예절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예절의 예의 근본이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이 정보의 범람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뭐가 어떻대더라, 뭐가 어떻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빙성이 있나요? 없나요? 잘 없죠. 과학적인 뒷받침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절은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음양사상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모든 예절이 안으로 들어가서 따지고 보면 음양사상에서 원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식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바른 예를 취할 때 기본적으로 서 있는 바른 자세지요. 바른 자세도 남자와 여자가 행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보통 공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수라는 것은 두 손을 마주 잡고 바르게 서 있는 자세예요. 그 자세에서도 여자와 남자의 손의 위치가 틀려집니다. 그것은 또 마찬가지 음양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단상에 있는 것이 상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절의 방위는 자연의 방위와는 틀려요. 자연의 방위는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예절의 방위는 약간 틀립니다. 예절의 방위는 이거를 북쪽이 상석이고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것이 상석이다. 그러면 북쪽에서 여기가 저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저쪽에다가 이 당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예절의 방위는 자연의 방위는 약간 틀리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처님 앞에 서 있는 여기가 제일 상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이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이 북쪽이라고 보면 제가 앞을 쳐다보면 앞쪽은 남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은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음양에서 양일까요? 을까요? 양이죠. 그 양이 바르게 서 있을 때 왼쪽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동쪽이, 해가 뜨는 동쪽이 바르게 서 있을 때 왼쪽이에요. 그래서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깍지를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깍지를 끼는데 바른 공수의 자세는 여자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바르게 포개서 배꼽 위에다 가볍게 올려놓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 옆에 계란을 하나 품은 듯한 자세로 바르게 자기의 시선은 앞을 쳐다보고 내 뒤에 정도에서 시선을 바르고 바르게 턱은 당기는 상태. 제가 자세를 한번 취할 때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는 자세가 더 우아합니까? 이렇게 해서 턱을 약간 당긴 상태에서 앞을 쳐다보는 자세가 우아합니까? 어느 것이 더 우아해 보여요? 그렇죠. 여기 턱을 드는 것보다는 약간 당겨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절에서 얼마나 우아하고 단아한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공수를 잡고 바르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행사에서 바르게 서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모든 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바뀌는 때가 언젠가 하면 하늘이 무너졌을 때, 하늘이 무너진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상일 당했을 때, 보통 하늘이 무너졌다 해서 옛날 상목에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왼쪽을 아예 끼지를 않아요. 팔을 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어서 옷도 다 입지도 못할, 팔도 끼지도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을 정도로 하늘이 무너졌다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의 위치가 바뀌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예를 표현해요. 그래서 의식 행사에서 이 손의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제사를 생각을 하실 때도 제사도 흉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제사 다 지내시나요? 집에서? 네, 제사를 지냈을 때 제사가 길례일까요? 흉내일까요? 길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흉내는 어디까지가 흉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돌아가신 분은 다 흉내인데 어디까지가?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상시에 저기가 49제까지가 흉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옛날에는 3년 탈삼을 할 때까지가 흉내예요. 그리고 제사에서의 손의 위치는 보통 보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에 대한 지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보통 제사가 흉일까요? 길릴까요? 그러면 흉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사는 기대입니다. 제사를 모시는 조상이 그 자손이 있어서 제사를 받는다는 의미로 기례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기를 맞이해서 서로다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이 모여서 화합을 한다는 뜻으로 기례에 속합니다. 그래서 49제까지가 흉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곡까지가 흉사시에 공수를 하면 되고 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고 평상시 이제 제사가 돌아왔을 때는 기례에서 하는 절을 합니다. 그래서 절은 보통 절을 할 때도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공경을 나타낸다고 하죠. 아주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공경을 많이 나타낸다고 해서 또 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 너무 공손하고 아주 예의 바르다 하지만 너무 많이 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기도 하죠. 너무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 절에서의 절도 기본 횟수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절을 할 때 평절은 한 배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논례를 배울 정도로 해요. 그 다음에 큰 절을 했을 때는 무도름을 찾아뵀을 때는 항상 큰 절을 합니다. 근데 큰 절을 했을 때는
한 배 하고 그냥 바로 살짝 런회를 하고 두세 걸로 물러나서 이제 자리에 앉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식 행사에서는 그 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 행사를 하면 관음상회를 말합니다. 관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관음상회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관이 사라져서 요즘에는 관례가 뭐지? 그러면서 거의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관례 아시죠? 관례 아시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 관례를 치르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나요? 예, 관례라 하면 우리가 여기 앞에도 여기 학생들이 조그만 학생들이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지만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이 보통 보면 제하고 합의를 하죠. 그렇지만 관례 성인이 돼서 한 15세 정도가 되면은 성인에 대한 의식을 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계기로 통과 의례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사회적 책임을 지어주는 행사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해감으로써 그 사람이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지금까지의 마음이 아이로서 유아틱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계기를 해서 내가 약간 어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시기를 관례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간을 씌워서 의식을 한다. 그래서 관례를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쪽을 쥐어주면서 한다고 해서 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례. 그래서 관례를 하면은 지금까지의 개똥아 뭐 해라 그래서 하례를 했었던 것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례를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그래서 반모피를 써주면서 자기 아들이나 손자를 누구 뭐 하시기래. 옛날에는 개똥이 쇠똥이 이렇게 막 불렀던 이름도 아호를 내서 그 아호를 내서 아호를 부르면서 뭐뭐 해주시게 하면서 반모피를 써줘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어른으로서 대우를 해주니까 당연히 자기 행동거지에 조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례,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혼례, 그 다음에 상례, 제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서 누구나가 한 번씩 거쳐갈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의례 때는 기본 횟수의 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횟수의 배도 옛날에는 음양사상에서 비롯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양의 최소 숫자가 몇인가요? 양의 최소 숫자, 제일 작은 숫자. 그렇죠. 홀수니까 1이겠죠. 1에 2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는 최소 숫자가 2죠. 그렇다면 여자는 4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안동이나 이렇게 옛날에 간직을 했다든지 부처님 제사를 지내는 집들을 보면은 지금도 4배를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을 계기로 해서 그냥 통과의례 때 이런 관음성의식 행사 때 그냥 무조건 2배를 하는 것으로다가 나라에서 법으로 법령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2배를 해도 전혀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4배 하는 집에 가서 4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것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모두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도록 할까요?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왼손을 위로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위로 올려서 두 손을 깍지 끼듯이 잡습니다. 그런데 왼손을 깍지 끼듯이 잡는데 이 엄지에 대한 처리가 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엄지에서 이렇게 배를 딱 누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절에서의 엄지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주 꼬은 상태에서 약간 안쪽으로 손을
안쪽으로 손바닥 안으로 살짝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세를 또 바르게 배꼽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꽉 누르고 있으면 뭔가 경직돼 보이죠. 그래서 살포시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공수법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의식 행사를 했을 때는 이러한 위치다. 근데 상갓집에 갔을 때는 이게 위치가 틀린다. 상갓집에서 조문을 하시기 전에 일단 공수를 한 다음 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식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절은 각자 방석 뒤로 앉으시지 말고요. 옆으로다가 약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공간으로다가 약간 공간으로다가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석 공간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남자절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도 남자절은 약간 직선에 선이 있어요. 약간 절도 있는 모습이 약간 보이고 여자절은 아주 단아하고 다소곳하게 모든 것이 어우르는 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해요. 근데 남자절은 뭔가 이렇게 좀 딱 절도 있게 내려가서 절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절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평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왼무릎 꿇고 오른무릎 꿇고 머무르다 바로 일어나면서 엉덩이 세우고 무릎에 손 올리고 근데 큰 절을 살짝 못 밀겠습니다. 큰 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큰 절을요 올리고 조금 앞으로 가셔서 바로 내리고 그리고 보시기에 차이가 나 보이시나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 보이는 걸로 보이세요? 큰절과 평절의 차이가? 큰절은 여기서 거의 보면 저게 큰절이고 평절이고 남자는 예절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자는 큰절과 평절의 차이가 완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여자는 모든 예의를 취하는데 아주 복잡하지만 남자절은 아주 간소화해요. 지금 하시다시피 공수한 손을 가슴 높이에 올린 상태에서 바로 내려가서 손에 꿇고 팔꿈치를 구부린 다음 땅에 댄 다음 머리를 살짝 대고서 바로 일어나는 게 평절이에요. 근데 큰절 같은 경우에는 손의 위치가 공수한 손이 살짝 가슴 높이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바닥에 대고 바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더 머무르고 깊숙하게 머무르고 일어나는 것이 큰절이에요. 그래서 큰절과 평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절을 상갓집에서 손만 바꿔서 그 예를 취하시면 그 남자의 그냥 평절을 그대로 취하시면 상갓집에서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한 손을 올리고요. 그대로 큰절을 해볼 거예요. 가슴 높이까지 살짝 올린 다음에 바로 쓸어서 내리면서 왼발 뒤로 가시고요. 살짝 왼발을 오른발 뒤로다 찍으세요. 왼발을 오른발 뒤에 찍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가서 먼저 손이 땅에 닿습니다. 손이 먼저 땅에 닿는 거예요.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손이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왼무릎 꿇고 오른무릎 꿇고 뒤에 발이 지금 엉덩이를 번쩍 들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뒤에 발은 X자를 꼬아서 그 X자 꼬은 앞에 엉덩이를 깊숙하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X자 꼬은 내 발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팔꿈치까지 땅에 닿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고 뒤에 발을 풀어서 세우십니다. 그 발 위에 다시 앉으세요. 그 발 위에 앉으시고 오른무릎을 세워보세요. 오른무릎을 세우신 다음에 오른무릎 위에 손이 올라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공수한 자세를 취하고 살짝 몸매를 합니다. 이게 평절이에요. 그래서 평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려가자마자 별로 시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가슴 높이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이제 여자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수하는 엄지는 약간 안으로 들여서 집어넣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손이 가슴 높이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대로 밑을 향해서 내려가서 바닥에 닿고, 먼저 바닥에 닿고 왼무릎을 꿇고 오른무릎을 꿇고 내 뒤에 발 위에 엉덩이를 깊숙이 앉히셔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X자로 꼬아놓은 발 위에 내 엉덩이를 깊숙하게 꼬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허리를 들으시고요. 손을 핍니다. 손을 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발을 세워서 그 발 위에 내가 앉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 발 위에 발 세우는 발에 엉덩이를 앉히시면 오른무릎을 세우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손이 올라가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그래서 절이나 예절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내가 습관화돼서 내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예를 취하셨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한 대로다가 예를 취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를 안 한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시죠? 어디 상가집에서 절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공수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손등에 손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고두배에 속해요. 고두배라는 것은 신하가 임금께 올리는 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임금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고두배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음량이 교차되게 한 상태에서 절을 올려야 바른 예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조금 안 하시다가 하셔서 조금은 힘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순서대로 천천히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대로 빨리 하시지 말고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손의 위치가 분수를 한 상태에서 가슴 높이까지 올립니다.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왼발 동시에 왼발이 오른발 뒤로 찍어요. 예, 그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손이 땅에 먼저 닿으세요. 손이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왼무릎 꿇고 오른무릎 꿇고 뒤에 발은 X자로 꼽은 상태에서 내 엉덩이를 깊숙하게 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잠시 머물러서 근데 지금 보시면 손이 내 머리 위에 쭉 나가서 있는 분이 있고 손등을 내 이마로다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손등이 내 이마에 닿는 상태가 제대로 된 동작입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손은 땅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고개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세요. 엉덩이 살짝 들고 뒤에 발 X자로 교차한 발을 세워보세요. X자로 꼬아놓은 풀어서 세우고 그 발 위에 다시 내 엉덩이를 앉혀보세요. 앉으시면 오른무릎 세우시기가 좋죠. 오른무릎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두 손을 짚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발을 다시 가지런하게 모은 상태에서 살짝 몸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고 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내 뒷모습을 보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세 발짝 물러난 다음 가요. 그래서 그 두세 발짝 물러나는 것도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걸어갈 때는 양이 먼저 갑니다. 근데 뒤로 물러날 때는 음이 먼저 가요. 그래서 앞으로 걸음걸이를 한다 그랬을 때는 항상 왼발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고요. 뒤로 살짝 물러서나요. 꼿꼿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보다는 살짝 앞으로다가 숙인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살짝 두세 걸음 물러선 상태에서 잠시 서 있다가 그러면 어렵게 앉으라든지 이런 말이 있을 때 앉든가 자유로운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절하는 법은 이렇게 하고요. 상례 때 절도 마찬가지로다가 손의 위치만 틀려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깊숙하게 절을 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머무르고 지금 담배를 이제 한 번만 했죠. 상례 상갓집에 가서 조문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항상 2배를 하시고 나서 상주하고의 절은요 반절을 하시면 돼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평절을 아주 빠른 상태로 하시고
많은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조의를 대단하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조문을 애도하는 슬픔이 더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말을 안 하셔도 살짝 눈인사말 하고 나오시든가 굳이 말을 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나 만극하시니까 이런 정도로 다 하시고 물러나오시는 게 이입니다. 그래서 남자 절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절 틀리고 큰절 틀리고 제사 때 하는 절 틀리고 또 성교회 가서 하는 절 틀리고 상갓집에 가서 하는 절 틀리고 그래서 아주 여자절은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성교관에서 통용되는 절로 다 해서 평절, 큰절, 상갓집에서 하는 절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한 손을 자연스럽게 들고 어떠신가요? 저를 보시면서 아주 단아하고 공손하고 최대의 예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보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절과 평절의 차이가 완연하게 틀리죠. 그래서 지금 절을 하는 상태가 아까 남자분들이 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꼬라하는 절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면 가부좌를 틀어서 절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부좌를 트는 절은 그렇게 절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 때나 그 집의 종부나 그래서는 그 절을 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시부모께 인사드릴 때 그 절을 하는데 가부좌를 틀고 하는 절은 결혼하지 않은 미스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가부좌를 틀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좌를 트는 의미가 나는 이 집안에 와서 자손과 뿌리를 내리고 자손을 번창시키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가부좌를 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종부가 두 번째 총 9의 자리를 올리면서 절을 하죠. 그랬을 때 그 가부좌 틀고 하는 절을 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하기는 힘들어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혼낼 때 보통 보면 수호가 양쪽에서 절하는 사람을 잡아주죠. 그 이유가 그랬을 때 혼자서 가부좌를 틀고 절을 하고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절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수호가 일어날 때 도움을 주는 게 그 가부좌를 틀고 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부좌를 틀고 하는 절은 쉽지 않은 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앞에서 하는 그런 절로다가 하시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이런 절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요. 좀 모두 서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 지금 절에 방석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방석 밖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상태가 사찰 안에가 지금 현재 나방이 안 돼서 이제 지금 그 방석에 밟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서의 방석은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연배가 계시는 분,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뭐 이불에서 뛴다든지 막 있을 때는 아주 어른들한테 혼을 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몸을 눕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찬가지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짓밟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방소구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원리에서는 방소구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소구에 항상 왼쪽에 서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앉을 때는 살짝 끌어다가 앉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좀 약간 추운감대로 방소구에서 하는 걸로다가 해서 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한 손을 가볍게 배꼽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지는 살짝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면서 손의 손끝은 전체적으로 모으는 게 좋아요. 봉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보면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죠. 하지만 손끝을 가볍게 모아서 오므리면 아주 다소곳하고 손도 미운 손도 예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상태에서 시선은 항상 내 키 정도를 내려다보면 돼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손을 그냥 툭 떨어뜨리는 것보다 의식을, 내 하나하나의 동작을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행동이 아주 정성을 다하는 예의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손을 내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네,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왼발을 살짝 오른발 뒤에 찍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가무릎까지 앉은 상태에서 왼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무릎을 꿇고 뒤에 발이 있죠. 뒤에 발을 X자를 꼬아서 그 발 위에 내 엉덩이를 확실하게 앉혀놓고 그 다음에 손을 자연스럽게 천천히 앞으로 가져가서 찍듯이 두 손을 앞으로 합장이 아니라 약간 두 손이 마주본다는 것으로다가 해서 그 다음에 그 넓이는 내 무릎 정도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이 밖을 향하게 살짝, 여기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으로다가 한 것이 아니라 살짝 밖을 내다보고 엄지는 안으로 살짝 모은 상태에서 아주 그렇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허리를 숙이고 아까 턱을 당긴 상태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선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고운 모습의 절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딱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자연스럽게 한 다음 천천히 허리를 펴는 거예요. 허리를 자연스럽게 피면 손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따라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세요. 그럼 두 발을 풀어보세요. 두 발을 풀고 그 발에 다시 엉덩이를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무릎을 세우고 오른무릎을 세워서 남자는 아까 손을 짚었어요. 살짝 눌러주시는 게 살짝 짚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천천히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쥐고 일어난 다음 다시 공수 자세를 취하고 살짝 몸매를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리고 왼발이 오른발 뒤에 찍습니다. 천천히 앉겠습니다. 왼무릎, 오른무릎, 그 다음에 두 발을 X 꼬아서 앉고, 그 다음에 손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내 손끝이 밖을 향하게, 살짝 밖을 향하게, 지금 밖에서 좀 더, 그렇죠. 밖을 향하게 한 다음에 잠시 머물렀다가 허리를 펴시는 거예요. 천천히 허리를 펴고, 그럼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살짝 들고, 그러면 살짝 그러면 뒤에 발, X자 발을 필 수가 있죠. X자 발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세요. 그 다음에 그 발 위에 내 엉덩이를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무릎을 세워서 오른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두 손을 가지런하게 봉수를 한 다음 살짝 몸매를 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확실하게 앉힌 그 자세에서도 X자를 꼬아서 앉죠. 그 X자를 꼬은 상태로 남자 같은 경우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죠. 왼손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럼 어느 손이 올라가나요? 왼손
왼손이 궁수를 꼈어요. 지켜보면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발의 모습은 왼발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오른발이 위로 오라가게 하는 모습이 정확한 발의 뒷모습이에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손을 꼬았을 때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죠. 그 모습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아마도 다리에서 지가 나고 허벅지가 근육이 땡기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절이 내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나 하는 것은 우리 운동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운동 다녀서 건강관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를 최소 10번에서 20번 정도를 바른 예를 취하면서 하면은 등줄기에서 땀이 나요. 그만큼 바른 예를 취하는 것을 절도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정확하게 하는 게. 그다음에 제가 뒤에 엉덩이를 들고 발을 세워서 그 발에 다시 앉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 무릎을 세웁니다. 오른손을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런 것을 그러한 동작 하나를 빼먹고 했을 때 조금 전에 했던 그러한 단아한 모습의 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동작을 하나를 빼고 했을 때는 끼득끼득 한다든가 자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절을 하는데 엉덩이를 들고 발을 세우고 다시 무릎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이걸 하는 것은 그렇게 단아한 모습의 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분들은 아시라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절을 하면서 지금까지 절을 하셨지만 이렇게 그냥 엉덩이 들고 발 세워서 그 발에 앉고 오른 무릎 세우고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네, 흥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절은 두 손을 깍지 낀 손을 눈높이까지 올립니다. 눈높이까지 올렸을 때 어깨와 팔이 사선이 되게. 네, 여기 지금 엄지손을 약간 낀 듯이, 깍지를 낀 듯이. 근데 그 깍지를 낀 손이 앞에를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내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왼발을 뒤로 갑니다. 왼발 뒤로 가서 천천히 앉습니다. 천천히 왼무릎 앉아서 왼무릎 꿇고 오른무릎 꿇고 두 발을 가져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깊숙하게 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숙여집니다. 허리가 자연스럽게 숙여진 상태에서 잠시 머물러쉬고 아마 힘드실 거예요. 벌을 쓰시는 것 같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딱 깔아놓은 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오른무릎을 세워보세요. 오른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손을 공손하게 내려서 살짝 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평상시에 이제 큰절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어른을 찾아뵀을 때,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외에는 관용상제에서만 하는 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평절, 그 평절이 아마 세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큰절은 관용상제 때 하는 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갓집에서 예를 표하는 그 제외 때랑 요절을 통하시면 될 텐데 한번 상갓집에서는 절을 할 때는 손의 위치가 바뀌고 제사 때는 길례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상갓집에서 하는 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갓집에서 하니까 당연히 손의 위치가 여자니까 왼손이 위로 가겠죠. 위로 간 상태에서 눈높이까지 손을 올립니다. 눈높이까지 손을 올린 상태에서 왼발 뒤로 가고 천천히 앉습니다. 왼무릎 꿇고 오른무릎 꿇고 뒤에 발을 쭉 펴서 그 발에 대한 엉덩이를 확실하게 앉혀놔서 안정감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를 숙입니다. 허리를 천천히 숙여서 땅에 손이 바닥에 닿습니다. 바닥에 닿고 머리를 바닥에 댑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두 손이 다시 눈높이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고 두 발을 세워서 오른 무릎을 세운 다음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똑같은 동작, 왼발 뒤로 가서 천천히 앉고 왼무릎 꿇고 오른 무릎 꿇고 발을 쭉 뻗어서 확실하게 앉은 다음 허리를 숙입니다. 바닥에 손이 땅에 닿고 숙이고 그리고 허리를 펴고 다시 손을치가 눈높이까지 온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들고 발 세워서 두 발에 앉고 오른 무릎 세우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을 배꼽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그 다음에 상주하고의 절은 남자의 평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했으니까 옆으로 돌아서서 남자의 평절도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랑 남자절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남자의 평절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공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왼발 뒤로 가고 바닥으로 일단 손부터 먼저 대세요. 바닥에 손부터 일단 왼발 뒤로 가고 바닥에 손 먼저 대고 왼무릎 오른무릎 꿇고 살짝 고개를 땅에 닿지는 않고 그냥 숙이기만 하세요. 숙인 상태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서 엉덩이 들고 무릎 세운 다음 오른무릎 잡고 일어나서 이렇게 절을 하는 상태를 이렇게 해서 삼각집에서의 이의는 이렇게 차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사 때 이제 거의 보면은 여자들은 제사에 참여를 거의 안 하시고 음식만 하시는 걸로다가 하시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제사의 그 순서를 보면은 잔을 세 번을 올리는데 조금 조문이라서 세 잔의 잔을 올립니다. 근데 첫 번째 잔은 그 집에 장손이 올리는 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원칙으로 따지면 그 집에 전부가 올리는 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차사니까 올리는 잔이에요. 근데 어느 시대인가부터는 여자는 음식만 차려주고 직접해서 그냥 제사를 모시는 걸로 다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두 번째 잔은 아홉의 잔은 그 집에 전부가 올리는 잔입니다. 그래서 종부가 올렸을 때 지금 같은 절을 조금 전에 했던 평절 있죠. 평절을 올리되 가부좌를 틀고 아주 깊숙하게 올리는 절을 해요. 근데 그 절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던 큰 절을 아주 깊숙하게 올리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전처럼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남자의 큰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공수한 손을 가슴 높이 올리고 왼발 뒤로 간 상태에서 손을 먼저 땅에 짚고 왼무릎, 오른무릎, 뒤 발을 가볍게 앉은 다음 팔꿈치까지 땅에 닿습니다. 잠시 머무는 상태에서 허리를 핍니다. 손이 다시 엉덩이 들고 오른무릎에 손 올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두 발을 가지러 놓고 가볍게 여자의 평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수긴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왼발 뒤로 간 다음 천천히 허리를 펴고 엉덩이 살짝 들고 펴져 있는 발을 세워서 그 발에 다시 앉고 오른무릎을 숙여줍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두 발을 가지러 놓고 다시 상태에서 살짝 몸을 잡아줍니다.
유사한 두 손을 눈높이까지 올리고 어깨와 팔이 사선이 되게 해줍니다. 천천히 왼발을 들어간 다음 앉는 방법은 한절과 같습니다. 허리를 숙입니다. 천천히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살짝 든 다음 두 발을 세워 그 발 위에 앉습니다. 다시 오른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납니다. 두 손을 내려 가볍게 내립니다. 여자의 문상전입니다. 두 손을 눈높이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앉은 다음 뒤에 깍지 낀 발의 위치가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게 손의 위치가 다시 눈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엉덩이 들고 발 세워서 그 발에 앉고 오른 무릎 세우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손이 바닥에 닿습니다. 천천히 내려줍니다. 지금 잘하는 것은 평절로서 손익계를 올리는 것입니다. 방석에 가지런히 앉아 명세를 정리하고 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음 정리가 끝나면 인사를 합니다. 차를 올리겠습니다. 태수기를 이렇게 상포를 보는 과정입니다. 가지런하게 상포를 정 다음 회수기 뒤쪽에 내려놓고 찻상 위에 기물을 내려놓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뚜껑받침 위에 내려놓습니다. 답안을 잡고
홍수의 물을 수구에 땄습니다. 이 과정은 찻그릇을 예언하는 과정과 찻잔의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예언하는 과정은 차가 급속히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찻잔을 따끈하게 데피는 과정으로서 물의 온도를 찻잔의 온도가 다시 뚜껑을 열어 차를 우려내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수구의 물을 따라 놔서 찬물의 온도가 약간 식기를 기다립니다. 차를 다방에 넣는 과정으로 차는 1인분에 2g 정도의 차를 넣습니다. 찻잔 한 스푼이 한 2g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잔의 차를 돌릴 때 한 2스푼 정도의 차를 넣습니다. 2~3스푼 정도의 차를 넣습니다. 적당하게 식물을 다간에 넣습니다. 다간에 물을 넣는 과정도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상투법, 겨울에는 하투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물을 따르는 과정은 하투법에 해당됩니다. 차를 먼저 넣고 물을 나중에 넣는 것을 하투법이라고 합니다. 우러나기를 잠시 기다려 찻잔에 차를 따는 과정입니다. 제일 앞에 잔은 본인의 잔으로서 차가 적당히 우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잔에 차를 따습니다. 왼의 잔이 제일 연장자의 잔으로서 순서대로 차를 따기 시작합니다. 쌀은 한 번에 한 잔에 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2~3번에 나누어서 순간순간 우러나는 차의 색깔을 보기 위해서 나눠서 따습니다.
차가운 증차를 곁사위에 담아 손님 앞으로 가져가기 위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차를 마시는 동작으로 왼손으로 찻잔 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 찻잔을 감싸듯이 한 다음 차의 색깔을 보고 가슴 높이까지 와서 향기를 보고 향기를 맡고 두세 모금에 나누어서 마십니다.